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네, 오늘은 9월 4일 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인데 지금 한창 열심히 매매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난번 금요일 날 찍었던 영상에서 숙제 드린 거 그거 같이 점검하려고 오늘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중요하고 사실은 여기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영상 보고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또 다 올라온 거 왜 뒷북 치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안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매수매도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수매도나 저희가 무슨 유사투자자문 리딩방이 아닙니다. 같이 기업 분석하고 같이 공부하고 매수매도 기준은 본인이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철저하게 기업 분석만 해드리는 거고요. 네, 매수매도나 종목 추천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여전히 계속 왜 자꾸 왜 종목 왜 뒷북 치냐, 다 올라온 것만 얘기하냐, 올라온 종목 얘기해서 자꾸 뭐 물리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이거 종목 사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공부하고 종목 분석만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발 제 얘기 무시하지 마시고 기업 분석하고 종목 사시는 거는 분석하기 전에 철저하게 본인만의 매매 원칙, 손절 기준도 정하시고 얼마까지 나는 버틸 수 있겠다, 그런 마이너스 한도도 정하시고 나는 이거를 비중을 얼마나 싣겠다, 비중 조절, 그 다음에 몇 번에 나눠서 사겠다, 얼마 목표가 되면 팔겠다, 그런 거 다 본인만의 매매 전략이나 기준, 그걸 제가 개별 상황을 다 모르고 다 그걸 일일이 알 수도 없고, 그걸 제가 신도 아니고 그걸 맞출 수가 없는데 계속 주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저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주가 얘기하시는 분 아무도 없고, 주가를 얘기한다고 해도 그거 맞추면 그게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진짜 미래의 영역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좋은 기업,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회사를 선택을 하면, 저는 그냥 확률적으로, 그때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확률적으로 좋은 기업은 주가가 그 기업의 실적을 따라간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매수매도 기준 같은 거는 사실은 본인이 정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본인이 공부하셔서 정하셔야 되는 거고, 그거 본인이 정할 기준이나 역량이 안 되시면 배우시거나, 아니면 내가 매수매도 기준도 없는데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너무 중요해서 저도 장중에는 바쁩니다. 저도 장중에 열심히 매매해야 되는데 피디님한테 따로 이게 시간 내가지고 지금 월요일 아침에서 이거 찍는 거고요. 그리고 막 자료까지 달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자료는 이걸 화면을 캡처하시거나, 그거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는 화면 캡처하시거나, 그리고 자료를 나중에 제가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하고 조금 더 이제 연관관계가 더 커지거나,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지수 관련돼서 어떻게 계산을 하시냐, 엄청 간단해요. 자, 요 지금 표가 띄워질 건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종목별로 설명드릴게요. 코스피 지수가 8월 31일 종가가 2556.27이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8월 1일 종가가 2667.07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시냐면요, 엑셀로 계산하시면 더 편리한데 계산기로 하셔도 돼요. 휴대폰 계산기 꺼내셔가지고, 계산기 있잖아요. 그러면 8월 31일 종가 2556.27을 8월 1일 종가로 나누시는 거예요. 2667.07로 나누시면 0.9584562835가 나옵니다. 여기서 1을 빼시는 거예요. 네. 그쵸? 1을 빼시면 마이너스 0.0415437165가 나오죠? 이거를 100을 곱하시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니까. 4.15인데, 마이너스 4.15인데 반올림해서 제가 4.1을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4.2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8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마이너스 4.2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2예요. 그래서 코스피를 총 몇 개 섹터로 나눴냐? 총 하나, 둘, 셋, 넷, 다, 빨리 넘어가네. 7, 8, 9, 10, 11. 11개 섹터로 나눴어요.
코스피를 11개 섹터로 나눠서 자 지수보다 초과 상승 나눈지 볼게요. 코스피로 나눈 거니까 코스피 마이너스 4.2보다 값이 큰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은 작아야지 당연히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 있죠. 철강은 보니까 대표적으로 포스코 뺐어요. 고려아연하고 현대제철. 이거 기준은 이게 수익률이 좋아서 올린 게 아니고 시가총액 높은 거 중에 대표적인 종목들이, 시가총액 대표적인 높은 종목들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 밑에 하위 종목 당연히 더 수익률이 좋겠죠. 확률적으로. 그죠?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어요. 고려아연이나 현대제철이 대표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덜 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고려아연은 6.1% 8월 한 달 동안 초과 상승 났죠. 왜?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4.2%인데 고려아연은 6.1%니까. 현대제철도 마이너스 1.2%인데 코스피 지수보다는 초과 상승이 났어요. 그죠? 그럼 일단 철강 소재 쪽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8월 한 달 동안 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이 났어요. 자, 에너지 화학 섹터의 하나솔루션 코스피 지수보다 제가 계산해봤더니 요거 직접 다 계산해보세요. 엄청나게 공부가 됩니다. 마이너스 6.7%니까 코스피 지수보다 하락했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왜냐? 지수보다 엄청나게 빠졌다고 우리가 버릴 게 아니라 역발상으로 롯데케미칼의 펀더멘탈이 앞으로 좋아지는데 지수보다 훨씬 많이 빠졌어? 그러면 항상 역발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자, 정보기술에 같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인데 같은 정보기술 근데 2배 차이가 나죠. 하이닉스는 한 달 동안 마이너스 2.6% 빠졌고요.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5.9% 빠졌어요. 그죠? 근데 정보기술은 코스피 지수보다 하이닉스만 정보기술은 하이닉스만 코스피 지수보다 수익률이 좋았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만 이걸 초과한 거예요. 업종은 초과를 못했죠. 철강 소재 같은 경우는 고려아연도 초과하고 현대제철도 초과한 거죠. 그럼 저 같으면 정보기술보다 철강 소재 쪽에서 8월 달에 매매를 했으면 수익 낼 확률이 높았겠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볼게요. KB금융, 신한지주. 지난 시간에 금융은 되게 좀 성장하지 못하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견해는 바뀐 게 없어요. 근데 8월 달 수익률은 좋았네요. KB금융도 코스피 지수보다 좋았고 신한지주도 코스피 지수보다 좋았어요. 그렇다고 금융주를 투자할 거냐? 한 달 동안 좋았는데 그러면 투자할 거냐? 그거는 또 어떻게 비교해 보셔야 되냐면요. 한 달도 좋고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누적도 좋아야 돼요. 근데 이제 누적까지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자, 생활소비재 쪽 보니까 한국전력은 마이너스 8.8%인데 KTNG는 4.1%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KTNG는 지수를 초과했죠. 근데 반대로 한국전력에 투자했으면 마이너스 8.8%예요. 지수보다 떨어졌죠. 자, 경기소비재 볼게요. 경기소비재는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가 있는데 현대차도 지수보다 안 좋았고 현대모비스도 볼까요? 코스피 마이너스 4점인데 현대모비스는 지수보다 좋았네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산업재 쪽에 삼성물산 지수보다 좋았죠. HMM 지수보다 나빴죠. 그죠? 그리고 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모두 지수보다 8월 달에 상승률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에서는 철강 소재 쪽에 고려아연이나 현대제철이 이 정도 수익률이면 포스코는 당연히 월등히 좋았겠죠. 현대제철, 포스코가 속한 철강 소재 쪽에 8월 달에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에너지 화학을 선택했으면 기회가 없었어요. 하나솔루션, 롯데케미칼 대표적인 종목들이 다 안 좋았으니까. 정보기술 쪽에는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됐었겠죠. 하이닉스 선택했어야지 기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금융 쪽에서는 KB금융, 신한지주 둘 다 선택했어도 지수보다 초과 상승이 났어요. 생활소비재는 KTNG를 선택했으면 좋았을 거고, 경기소비재는 현대모비스를 선택했을 거고, 산업재는 삼성물산을 선택했어야 되는 거고, 헬스케어는 둘 다 안 좋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업종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한 달치는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그럼 우리가 좀 더 발빠르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주일치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9월 첫째 주 이제 데이터 나오겠죠. 그걸로 한번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업종을 나눠가지고 철강소재, 에너지화학, 정보기술, 금융, 생활소비재, 경기소비재, 산업재, 헬스케어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면 오늘 9월 4일이죠. 9월 4일부터
며칠까지? 9월 9일까지. 그러면 그 일주일치 데이터 가지고 발빠르게 알 수 있어요. 벌써 상승 나는 업종은요, 첫 주부터 달라져요. 수익률 차이가 확 나요. 그죠? 근데 기왕이면 8월달 이 데이터처럼 고려한 현대제철 1등주등, 2등주등, 3등주등 다 지수보다 초과하는 업종에서 종목을 선택하면 수익날 확률이 더 높겠죠. 예를 들어 정보기술, 나는 하이닉스를 택했으면 지수보다 초과 상승 난데 삼성전자 택했으면 지수보다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좋냐? 그래서 이 데이터를 또 가져왔어요. 자, 8월달 1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네이버가 대표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고요. 19%. 그 다음에 아까 건설 쪽, 건설 쪽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48%. 삼성 엔지니어링 아무도 관심 없는데 48% 1월 2일부터 8월 30일 종가까지 48% 수익이 났고요. 산업재 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19% 수익이 났어요. 그죠? 철강 소재 쪽에 포스코가 113% 수익이 났고요. 그 화학 쪽은 다 부진했는데 물론 롯데정밀화학이나 효성첨단 소재 같은 거 수익이 좋았는데 저는 대표적인 거 시총 큰 걸로 일단 가져왔어요. 하나솔루션이 마이너스 15%, 반도체 쪽에 정보기술 쪽에 SK하이닉스가 61% 수익 났네. 1월달 대비해서. KB금융이 14%. 그죠? 그 다음에 KTNG. 아까 KTNG 뭐였죠? 여기 있죠. 요 앞부분은 안 했네요. 요 앞부분 마저 설명드릴게요. 지수 대비 초과 상승 나는 업종이 커뮤니케이션에서 8월 한 달간은 네이버가 마이너스 7.9% 기록했어요. 부진했죠. 지수보다 나빴고요. 건설 쪽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현대건설이 조금 좋았는데 둘 다 부진했어요. 그죠? 중공업종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4.1% 수익이 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연초 대비까지 비교해서 연초 대비까지 좋으면 계속 지수보다 초과 상승 나는 업종이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부터 순차적으로 보면 커뮤니케이션에는 네이버가 제일 좋았죠. 그죠? 네이버가 제일 좋아서 19% 1월달 대비해서 수익률이 낮다고 말씀드린 거고, 삼성 엔지니어링 요 앞쪽에 건설 쪽, 건설 섹터 중에 8월 한 달간은 현대건설이 좋았지만 1월달부터 대비했을 때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좋았던 거예요.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48% 수익이 난 거예요. 그죠? 48%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중공업종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4.1% 8월달에 한 달 동안 수익이 났는데 1월달부터도 수익률이 좋았어요. 그죠? 1월달부터도 19%다. 그러면 중공업종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매매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8월 한 달 동안에는 고려아연이 좋았지만 6.1% 수익,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고려아연이 좋았지만 1년 동안 1월 2일부터는 113%인 포스코가 좋았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마이너스 15%였고 SK하이닉스가 역시나 8월 한 달 동안에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2배 차이가 났잖아요. 근데 1월 달부터 누적으로도 SK하이닉스가 좋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KB금융. 앞에도 KB금융이 금융 쪽에서 수익률이 더 좋았죠. 신한지주보다. 주도주 역할을 했잖아요. 그 KB금융이 8월 한 달 동안. 근데 역시나 1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누적으로도 KB금융이 주도주의 역할을 한 거예요. 14% 수익을 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물론 8월 한 달 동안 수익을 냈다고 해서 누적적으로 수익이 좋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보장은 없는데 매달 수익률을 체크를 해서 지수 대비 초과 상승 나는 업종 중에 그게 연속성을 가지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KB금융도 연속적으로 수익률이 좋았으니까 누적으로 좋았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중공업종에서 계속 HD 현대중공업보다 수익률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19%가 수익이 났겠죠. 그죠? 자, 네이버도 카카오보다 1월달부터 8월달까지 누적적으로 수익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8월 한 달 수익률도 카카오보다 좋았던 거.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1월달부터 8월달까지 누적 수익률도 좋았는데 8월달 한 달도 삼성전자보다 좋았던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한 달치까지 기다렸다가 나는 한 달 데이터 보고 투자할 거야. 그럼 이미 늦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치 단위로 끊어서 계산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적용하기 싫으면 최소한 내가 포스코를 투자를 해요. 그죠? 그러면 포스코가 속한 철강 소재의 고려아연이나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이나 이런 관련된 회사랑 비교를 해보셔야죠. 근데 그런 회사들이 나는 죽어도 포스코 했는데 현대제철이 포스코보다 6월 달에도 초과 상승 나고 7월 달에도 초과 상승 나고 8월 달에도 초과 상승 나고 저는 3개월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한 달 초과 상승 나면 그때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네. 일단 보초병이라도 보내요. 보초병을 보낸다는 건요.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 내가 100%를 투자하고 싶은데 한 5% 사보는 거예요. 네. 그걸 보초병 보낸다고 합니다. 이걸 굉장히 재밌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여기 투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주도주를 발굴하는 거거든요. 자, KTNG도 1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마이너스 2% 났어요. 자, 그러면 1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수는 몇 프로 올랐을까요? 이건 8월 한 달간이고 지수가 1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네. 코스닥은요 약 30% 정도 올랐고요. 코스피 지수 이것도 같이 계산해 볼게요. 코스피 지수 1월 2일 지수가 2225.67이에요. 그리고 8월 31일이 얼마냐? 자, 여기 써놓을게요. 1월 2일이 코스피 지수가 2225.67. 이것도 같이 계산해 보실게요. 자, 1월 2일부터 코스피 지수가 누적적으로 몇 프로 수익 났냐? 8월 31일 종가가 2556.27이에요. 그죠?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8월 31일 종가를 나누시는 거예요. 언제 종가로? 1월 2일 종가로. 자, 2556.27 나누기 1월 2일 종가 2225.67을 나누면 14.8이에요. 그죠? 그러면 빼기 1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 그러면 14.8이니까 15%예요. 그럼 이거 15%보다도 낮은 수익률이잖아요. KTNG 마이너스 2%. 그죠? 현대차? 지수를 초과하는 최근엔 부진하지만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20%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지수보단 초과 상승을 나타냈죠. 삼성물산 아까 어느 업종이었죠? 보시면 삼성물산 네 어디였죠? 산업재였죠. 여기 있죠. 산업재 마이너스 1.2%인데 1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수익률도 나빠요. 그죠? 지수보다 하락했잖아요. 마이너스 6%. 지수가 15% 수익 났다니까요. 이거 계산해 보셨죠? 셀트리온 마이너스 10%. 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매매했어야 되냐? 아마 1월달 데이터부터 아마 이게 나왔을 거예요. 그죠?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현대차, 그죠? 자동차 섹터. 그 다음에 건설은 관심 없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좋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네이버. 지수보다 15%보다는 최소한 초과 상승이 났어야 되잖아요. 산업재의 두산 에너빌리티, 철강 소재의 포스코, 정보기술의 SK 하이닉스. 요 업종만 택하셨어도 최소한 지수보다 초과 상승 난 거예요. 실패하지 않은 매매를 하신 거예요. 그죠? 자, 이걸 더 세분화해 봤어요.